자, 이번 강의는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 도형 슬라이드 작업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과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배치한다. 글꼴에 본문에 사용되는 그 글자의 모양은 도듬의 18pt를 적용을 하시되 흰 글씨로 보이는 텍스트 유의하셔서 흰색 컬러 처리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글꼴은 검정 글씨를 유지한다라는 것과 1인 생활 지속 의향이라는 이 도형에는 테두리 선이, 즉 윤곽선이 혼자 별도의 파선 디자인과 같은 점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십니다. 자, 우선은 애니메이션 순서는 개체가 다 들어온 상태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영역의 그룹화의 애니메이션 효과 날아오기, 2번에는 그룹화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하기 있는데 저는 1그룹을 형성을 하고 2그룹은 다음 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위치를 찾으실 때 위치를 탐색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자, 우선은 작업하실 때 주의점은 큼지막하면서 배경의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도형을 순차적으로 먼저 입력을 하셔서 차곡차곡 이쪽 도형으로 삽입을 하는 타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6번 슬라이드 선택. 다음은 홈에서 도형을 찾으시는데 사각형에 보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잘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라는 개체를 삽입을 하고 보면 저는 만들어졌을 때 이 도형의 위치가 잘린 절개 모양을 보니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배경 도형과 유사한 타입으로 오른쪽 위치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처리를 하셨을 때 주의점은 절개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절개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상단의 조절점 포인트를 이용해서 먼저 자신의 사이즈보다는 절개의 크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절개의 크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다음은 도형의 채우기를 이용해서 너무 진하지 않은 밝은 톤의 배경색으로 클릭 선택. 다음은 똑같은 크기이지만 잘려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은 잘리겠지만 크기를 다시 하나 더 삽입을 하실 텐데 세로 삽입보다는 방금 만든 개체를 컨트롤 시프트 이용하셔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복사가 되었을 때 제가 너무 크게 그렸던 모양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 상태였던 모양인데 개체 1번 클릭, 개체 2번을 시프트 클릭을 하셨을 때 가로를 조금 조절하시면 동시에 크기가 작아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체를 풀어서 왼쪽처럼 슬라이드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개체를 오른쪽으로 제가 방향키로 약간 이동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바깥쪽으로만 넘치지 않을 위치로 지정하여 주시면 되겠고 만들어진 복사본에서는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절개가 있는데 이것을 위치를 바꾸시는데 처리는 저는 홈에서 사용합니다. 홈 그리기의 정렬, 다음은 회전, 좌우 대칭, 클릭하시면 완성을 합니다. 자, 다음은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을 찾으셔서 선택. 자, 이 도형의 기본 모양이 남자 도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체 위치 넣어주고 남자라고 내용 작성. 다음에 도형의 배경 컬러는 사용자가 적당히 변형 처리하겠습니다. 이 개체 또한 여자 도형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용해서 여자라고 내용 수정. 다음은 각도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저는 또 이것도 정렬이 필요한데요. 그리기 도구의 정렬 탭이 여기에 있네요. 정렬 탭의 회전, 좌우 대칭 처리하여서 위치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은 걱정 1위라는 도형으로 화살표, 블럭 화살표의 중심에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라는 개체 선택, 텍스트 적당한 입력이 될 수 있는 사이즈로 크기 조절해서 만드시고 걱정, 엔터 1위 걱정에서는 엔터가 와야 됨을 주의를 하시고 다음은 조절점 이용해서도 이 크기를 조절하다 보면은 텍스트가 1행, 2행 불량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크기 위에 있는
크기 조절하는 포인트도 약간 활용해 보시고 혹은 전체 크기를 늘릴 것인지 전체 크기를 줄일 것인지 등에 반영을 하셔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위치 배치합니다. 도형 채우기는 사용자가 적합한 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다시 홈 버튼에 기본 도형으로 오셔서 메뉴 위치 사각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입니다.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선택, 개체를 삽입하면 이와 같은 모양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여나가다가 좌우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좌우 대칭, 회전 처리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형의 채우기 처리하신 다음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1인, 생활, 지속, 의향. 자, 가로 너비가 좁기 때문에 저는 좀 늘려야 할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50대라는 도형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홈에서 도형을 블럭 화살표로 열어주시고 아래쪽 화살표 아래쪽 클릭해서 화면에 삽입 50대라고 내용 입력을 하고 자 이곳에서도 노란 조절점 포인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살짝 끌어냈을 때 50대라는 텍스트가 한 행에 적합하게 위치해 오는지 혹은 이 조절을 또 이용해서 크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 건지 혹은 전체 크기인 하얀 점으로 늘려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사하게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에 56.3%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개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8, 즉 꼭지점 개수가 8개인 별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화면에 드래그 하셔서 데이터 입력합니다. 56.3%라고 입력하시고 전체 크기 조절은 유사 형태로 배치를 하여 주십니다. 자, 다음은 왼쪽에 있는 나머지 개체는 도형에서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홈 버튼의 그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단의 리본 메뉴 삽입을 클릭하시는데 도형이 아님을 주의를 하셔서 스마트 아트라는 명령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보이시면 클릭 선택하셔서 모두 보기 혹은 목록형, 프로세스, 주기형 등을 여러분들이 빠른 형태로 선택을 해서 검색을 빠르게 해주시는데 모두는 물론 전체를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록형을 가더라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저는 주기형이라는 영역을 찾아볼 테고요. 주기형 안에서도 이름이 방사주기형이라는 선택을 하니 이러한 모양, 제가 작성하려는 모양과 유사 모양을 띠게 됩니다. 찾으셨으면 선택 확인, 그리고는 왼쪽에 텍스트 박스가 보여지시는 경우, 안 보여지시는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하얗게 생겨있는 화살표 무늬에 클릭을 누르시면은 텍스트 입력 상자를 띄우실 수가 있고, 전 입력 상자에서 첫 번째 경제, 마우스로 클릭 아래쪽 항목 이동하셔서 아래 항목은 상단에 있는 이 도형 항목임을 보셔서 20, 자, 20이라고 값을 넣는데요. 값을 넣은 다음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값을 넣으셨을 때 20이란 값을 넣으셨을 때 작성을 이제 하고 줄을 바꿔야 되겠구나 엔터를 하는 순간 필요가 없는 개체 박스가 추가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하실 때는 즉시 되돌리기를 처리해서 복구를 하시는데 20대 중에서도 20 줄바꿈 처리 필요한데 이때 이 공간에 커서가 존재할 때 저희는 이 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Shift 플러스 엔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줄을 내리고자 하는 20이라는 값 옆에 커서가 있을 때 Shift 키에 엔터 키를 적용하셔서 줄바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라고 하니까 별도의 도형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줄바꿈 처리를 하고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커서를 마우스로 클릭 조치를 하니 오른쪽에 개체 30대 입력 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0이라는 값을 주시고 30이라는 값을 넣고
줄바꿈합니다. Shift 엔터 대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은 커서 이동하셔서 40을 입력하시고 줄바꿈합니다. Shift 엔터 대라고 주시고 스크롤 아래로 가시면 마지막 박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 50이라 입력을 하시고 Shift 엔터 대라고 입력하셔서 입력이 완료됨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입력 상자는 X 닫아주도록 하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마지막 개체인 50대의 항목 선택일 때 크기 조절을 잘못하면 여기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해 바깥쪽 큰 윤곽이 잡혀 있음을 보시고 저는 오른손잡이다 보니 오른쪽 상단의 조절 포인트 찾으셔서 드래그 하여서 줄입니다. 드래그 하여서 줄입니다. 그 다음은 크기 조절하는 하얀 점에서는 크기만 주시는 거고요. 이동을 위해서는 윤곽선에서 마우스 잘 놓고 이동을 저는 위로 잠깐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크기가 좀 작으시면 크기 조절을 다시 변형을 하시는데 이때 주의점은 글꼴을 하신 상태로 크기를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홈 버튼에 이동을 해서 전체 6번 슬라이드는 도둠 글꼴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고 텍스트의 크기가 18pt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일 때 크기를 적합하게 조절을 하셔서 상단의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절이나 크기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뉴 중에 삽입, 다시 또 한번 스마트 아트라는 개체를 찾습니다. 개체에 찾아 들어오셨을 때 저는 이번에는 그룹 항목 중에서도 프로세스형이라는 공간을 가면 이름이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찾으신 상태로 확인 또한 만들어졌지만은 텍스트 있지만 옆에 박스를 사용합니다. 자, 텍스트 입력 상자를 클릭 이렇게 열어서 마지막 커서가 존재한데 여기에 커서가 존재할 때 저희가 박스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입력 공간도 사라지지만 텍스트를 입력 쓸 수 있는 공간도 사라졌지만 도형 개체도 함께 삽입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이 자리를 저희는 71.3%라고 입력을 하고요. 71.3 아래쪽 항목이죠.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쪽 커서를 위치를 해서 20대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력은 완료됐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창을 X 닫아주시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크기 조절 포인트에서 많이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 줄임을 하실 때에는 위치도 배치를 하시는데 이 줄임 처리를 하실 때 주의점은 글꼴을 먼저 반영한 상태로 크기 변경을 하신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자, 글꼴 전체가 도둠 텍스트 크기는 18pt 그리고 여유 공간이 저는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더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처리가 완료됐다면 좌측에 필요한 1번 그룹 개체들은 모두 삽입을 하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남은 지시사항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1번 구역이 작업이 되셨기 때문에 1번 구역의 세부 조건을 하는데요. 그 하기 위해서 개체가 다 삽입이 되셔야 되고 도형 스마트 아트 편집을 하셨으나 스마트 아트라는 자, 첫 번째 대상 스마트 아트 중에서 첫 번째 20, 30대, 40대, 50대 요게 스마트 아트 개체 1개체 이 개체는 3차원 경사 효과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아트 두 번째로 이러한 개체를 삽입을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3차원 만화라는 효과를 각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메뉴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개체, 이 개체를 선택하셔서 디자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할게요. 개체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윤곽이 잡혔을 때 효과를 주도록 하고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보시면 자세히가 있습니다. 펼쳐서 저희가 찾는 효과는 3차원의 경사 효과를 클릭. 다음은 개체 선택을 전환하기 위해서 클릭 선택을 변환합니다. 아래쪽 개체를 클릭을 하시고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의 스타일을 펼쳐주시고 이름 효과는 3차원 만화 효과를 클릭을 하면
왼쪽 하단에 왼쪽 그룹 전체는 삽입이 되셔서 이렇게 구역을 잡습니다. 이와 같이 구역을 넓게 잡으셔서 홈 정렬 그룹이라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사용하시냐 봤더니 유의사항 지시사항에는 삽입이 끝나고 나면 3차원 만화와 경사 효과가 끝났지만 그룹이라는 효과를 후에 애니메이션 성질 작업을 하라라고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개체들을 되돌기를 하면 원상태는 그룹 전에는 여러 개체를 선택하면 분리된 개체가 여러 취합이 되는데 홈 정렬, 그룹이라는 명령을 클릭하면 이것들이 하나인 듯한 효과로 전환됩니다. 자, 이러하셨을 때 애니메이션 상단에 클릭 한번, 다음은 회전. 자, 효과가 눈에 띄지 않으실 때는 애니메이션 탭에서 자세히 보기, 회전이라는 효과를 클릭하셔서 미리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글꼴과 컬러 색깔은 오른쪽 그룹 개체를 모두 삽입을 했을 때 효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 도형 개체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 선택, 화면에 삽입을 넣어주시고 도형의 배경 색깔이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도형 체육에서 컬러 변경. 또한 이 개체는 주의합니다. 도형 윤곽선, 즉 테두리가 혼자 좀 다른 성질인데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종류 저는 파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1인 생활, 엔터, 지속, 의향. 개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줄이는 작업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는 도형으로 왼쪽에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에서 자, 사각형에 보시면 세 번째 도구인 잘린 한쪽 모서리 개체 선택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 입력. 그 다음에 2에서 30대에 다시 도형을 펼쳐주시고 자, 이것의 도형은 순서도 그룹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항목인 순서도 화면 표시라는 도형 찾으시고 가로로 펼쳐내시고 입력 위치가 삽입이 되면 텍스트 입력을 하겠습니다. 20에서 30대 자, 상자가 좁아서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 30대 입력이 완료가 되면 하단에 경제 외로움보다 더 밑에 있는 하단 도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 도형에서 칠각형 아래쪽 개체 이름으로 배지라는 도형을 잘 찾으셔서 가로로 넓게 입력 넣어주시고 이 개체의 위쪽에 새로운 도형이 삽입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안에 경제, 외로움이란 도형을 처리하는데 사실상 이 도형은 서로 동일한 도형입니다. 자, 이름은 사각형으로 진행, 이름은 끝 3번째에서 네 번째 거네요. 끝에서 네 번째,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잘림이라는 개체 이름을 선택하셔서 우선은 왼쪽 편에 있는 경제 도형으로 내용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이 경제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으로 복사 처리하고 그리기 도구 정렬 그룹에 회전을 들어가서 좌우 대칭 클릭을 해서 배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경색이나 컬러색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각자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색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동일 색상 괜찮으시고요. 좀 다른 색상 톤으로 처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개체 위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서 20대 56.6 이렇게 있는데 이 개체 도형에서 사각형을 펼치시고
자, 위에 잘린 위쪽 모서리 개체를 선택하셔서 1인 지속 의학 하단에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입력을 20대라고 쓰고 엔터 56.6% 입력.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다음 개체 하단에 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Shift 자,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해서 내려가는데, 모양이 서로 반대 방향이신데, 이때는 조절 포인트를, 자, 오른쪽 상단 조절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가져가시고, 왼쪽 하단의 조절 포인트 오른쪽으로 살짝 가져가면 아래쪽이 잘려있는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시고, 이것을 50대의 내용으로 정정. 퍼센트는 31.8로 값을 정정. 31.8. 자, 다음은 50대 외로움이라는 개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체 중에 외로움 먼저 넣어볼게요. 자, 홈 도형, 십자형 도형을 삽입을 해서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주시고 텍스트 이름 외로움 작성. 다음은 이 도형은 상단의 회전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회전하여 주십니다. 다음은 50대라는 개체를 만드시는데 이 개체는 처음부터 이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환, 즉 변환이 필요한 도형으로 자, 개체는 블럭 화살표에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라는 대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가로 크기를 조정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노란 주황색인가요? 조절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우선 중심에 있는 조절점을 위로 끝까지 중심에 있는 조절점입니다. 자, 이곳에서 위로 끝까지 올려내시고 모양 변환 보시고요. 다음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조절점도 위아래 선방향을 따라다니는데 저희는 조금 길쭉하게 뻗어 나오는 모양. 자, 조절점을 위로 혹은 아래로 이렇게 뺄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크기를 조금 크게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시면 도형 모양이 이렇게 변환 작업이 가능합니다. 40에서 50대라고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용자가 맞게끔 적당한 크기와 위치가 맞게끔 컬러 조절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배경색 2로 사용자 이미 조절로 색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동일 색상이 아닌 이제 유사 색상으로 동일 색상 컬러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처리가 되셨을 때 저희는 마지막으로 20대 도형과 아래쪽에 배치 도형을 이어주는 연결선 작업이 필요한데 도형은 기본 도형 선에서 그냥 1번 선, 기본 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 30대 도형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왔을 때 드래그 아래쪽에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 자, 다음은 도형 윤곽선 명령어를 반드시 찾는데 저는 검정 처리하고요. 다시 도형 윤곽선을 열어서 두께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인 1과 2분의 1 pt. 다음은 또 엽니다. 도형 윤곽선. 자, 화살표 모양을 선택하시는데 동그라미 점, 다음은 세모점, 즉 화살표 스타일 8번의 효과와 유사해서 클릭. 또한 제가 만들어 놓은 이곳은 비스듬한데 먼저 만들었던 순서도에 있었던 개체를 왼쪽 오른쪽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연결선이 배치 형태를 바꾸는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그룹도 밖에서부터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쪽번호 6번까지 개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체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를 탁 놓으셨을 때 홈 정렬, 홈에서 정렬, 그룹,
그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그룹 클릭, 세프트로 2그룹 클릭하셔서 자,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제. 1그룹 클릭, 세프트 2그룹 클릭하셔서 글꼴을 공동 글꼴 주겠습니다. 도둠, 엔터. 텍스트 크기 18pt. 자, 하지만 하얀 글씨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정 글꼴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주시고 걱정 1위라는 도형을 자, 그룹 상태일 때는 전체 클릭 바꾸고자 하는 개체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중간 선택이 가능하시고 글자 색깔 흰색 컬러로 변형. 다음은 스마트 아트 개체인 20대, 30대, 40대, 50대 경제 도형에서는 텍스트 글꼴이 검정 글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 다음은 20대의 71.3%는 흰 글꼴로 유지를 놔두겠습니다. 자, 이러하실 때 왼쪽 1그룹 클릭. 자, 큰 도형처럼 생겨있는 배경 도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그룹을 클릭, 상단 애니메이션, 저희 아까 회전 처리가 완성되셨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2그룹 클릭일 때 애니메이션에서 효과를 찾으시는데 효과에 제가 여기를 잘못 처리를 했군요. 자, 다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그룹이 날아오기 왼쪽에서 있는데 제가 1그룹을 회전 처리를 했고 회전 처리를 2그룹에 해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잘못 들어갔죠. 자, 그러시다면 다시 차트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1그룹을 클릭하고 보니 회전의 효과가 가 있지만은 다시 열어주셔서 변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아오기라는 효과를 클릭, 날아오기 효과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왼쪽에서 라고 찾기 위해서 효과 옵션 반영을 여시고 왼쪽에서 라고 넣으면 아까 회전이 되었지만 날아오기로 현재 변환이 되셨고 오른쪽 2그룹을 개체 배경 도형을 클릭하셔서 상단의 메뉴인 회전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회전 클릭하셔서 전체 작업이 마무리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완성된 그 슬라이드가 전체 구성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시험장에서 여유 시간이 되신다면 반드시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상단 리본 메뉴 슬라이드 쇼 클릭, 처음부터 재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의 전체 구성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때 화면에서 클릭하시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지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